제가 지난주에 멋진 영화를 한 편 시사회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돌아온 지하철 안에서. 아, 이번 떠드는 사람은 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개봉을 해요. 28일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녹음분도 수요일에 맞춰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문화의 날이라서 많이들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처럼 이게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라서 오락적인 요소로, 그래서 공포 영화나 이런 호러 무비, 액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 영화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영화를 단순히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영화라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공포와 호러를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뱀파이어가 나오는 흑인 시대극이라는 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영화는 단순하게 이제 공포 호러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요즘 자주 이제 등장하는 혼합 장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두 가지 장르로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끌어와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뭐 이제 이러는 영화를 이제 요즘 혼합 장르물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게 잘 만들어야지 잘 만드는 거지 아니면 진짜 뭐 따로 국밥인데 시나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말아진 국밥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시사회를 보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영화 어땠냐고. 그래서 이제 뭐 스포를 하진 않으니까 저는 뭐 방송에는 딱히 스포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뭐 물어보는 거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나 이거 되게 아름다운 음악 영화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뱀파이어 등장하는 거 아니야? 뱀파이어 등장해. 공포랑 호러야. 야, 액션 좋다는데? 액션 장난 아니야. 액션 영화야. 뭐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물어보는 대로 그냥 다 오케이, 맞다 막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가능한 얘기야?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 영화가 혼합 장르라는 것 자체는 뭐 사전 정보 없이 갔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어,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전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나 저제나 뱀파이어가 언제쯤 나올까 그것만 기다렸는데 점점 이 영화는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영화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닌 거지. 내가 보려고 갔던 이코 영화가 맞나? 왜 나온 사람들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관을 잘못 들어간 느낌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다른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공포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가는데 왜 나한테 이 블루스뽕을 차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초반에 이 영화를 장악하는 게 블루스 음악이거든요. 블루스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저에게 너는 시너스라는 영화를 어떤 영화라고 얘기할 거냐? 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이거는 시사회 보고 오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음악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시너스를 뭐 뱀파이어 영화라고 하는데 왜 아름다운 음악 영화라고 했는지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화의 배경은 금주법이 막 끝난 1932년의 미시시피예요. 흑인 영화나 아니면 미국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알아채셨겠지만 흑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금주법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 흑인 이제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금주법이랑 되게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시시피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흑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 모카 마치 가로로 쭉 늘어진 그런 화면으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만 해도 시대나 배경이 너무나
나 무슨 말 하고 싶어? 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 되게 그건 예민한 얘기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이건 일제시대 얘기를 하는 그런 셈이니까 흑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백인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흑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노예로 부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을 우리랑 같은 수준의 그런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인 사회가 흑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온갖 법과 제도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가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분노로 점철된 소울 그 자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블루스라는 음악이에요. 이 블루스는 이 시너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로 쓰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 소년인 샘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기타가 등장을 하거든요. 끝까지 놓지 않는, 이것을 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굉장히 애지중지한, 소중한, 중요한 기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타도 단순한 악기라기보다는 어, 이 흑인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이 흑인 공동체의 정체성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소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가 막 기타를 연주해요. 진짜 엄청 막 노래도 엄청 잘해. 이 미치도록 소울이 넘치는 그런 기타 사운드를 통해 그 클럽 안의 사람들이 다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단 댄스 장면이 있는데요. 모두 흑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흑인들이 그 세미의 소울 넘치는 파워풀한 그 노래와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즐겁게 춤을 추는데 그 장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게 돼요. 진짜 이 장면 최고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 시너스 이 영화의 모든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뿌리 깊은 정체성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 가지치기가 어떤 그룹핑들을 이제 야기하게 되었는가. 이걸 그 한 장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울컥했습니다. 울컥하기도 했고 좀 소름 돋기도 했어요. 소름 돋았던 이유는 이 장면을 보는 내내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계산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이렇게 연출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연출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장면은 되게 이질감도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감안하면서도 도전적으로 시도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도전적인 시도에 계속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울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소울이 담긴 그 블루스가 명맥이 끊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블루스도 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이어져 온 블루스가 또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힙합, R&B 뭐 여러 가지 갈래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야 음악들이 너무나 세부적이고 이제 막 다양하게 이름을 갖고 있어서 좀 그 계보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제가 한창 음악을 듣고 좋아하고 하던 그때에는 어 저희는 어땠냐면 이제 락이나 이제 음악 같은 거에 항상 계보를 읊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 요즘에 이런 음악 들어." 뭐 "누구누구 밴드 누구의 음악을 들어." "야 그러면 걔는 누구누구의 계승자 아니냐?"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뮤지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르는 사실은 이 장르에서 나온 거고 뭐 이제 이런 계보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계보가 이 한 장면 안에서 다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이 장르와 이 장르가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은 한 조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생명의 탄생 같은 거를 보는 느낌? 그래서 너무나 좀 약간 울컥했어요. 너희가 버텨줬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음악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이 멋진 음악들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기 때문에, 아, 진짜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이 장면은 영화 속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음악 영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뱀파이어 영화는 아닌 거냐라고 한다면 뱀파이어 영화도 맞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뱀파이어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섹슈얼한 이미지나 고딕적인 분위기를 이용합니다. 그게 이제 뱀파이어의 특징이기 때문인데, 이 시너스에서는 뱀파이어를 완전히 문화적, 정치적 은유로 풀어내고 있어요. 정말 꽤나 흡족한 비주얼로, 여기서의 비주얼은 얼굴 막 이런 거 말고, 그 이제 완전 뱀파이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공포와 호러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이제 신체 훼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비주얼들이 굉장히 또 흡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뱀파이어가 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관련된 장면들이, 액션들도 물론 좋고요. 이 뱀파이어를 이용한 장면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뱀파이어 역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존에 지금 집단 댄스를 추고 클럽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들은 흑인들이잖아요. 흑인이라는 이 공동체를 흡수하는 존재로 이 뱀파이어가 등장을 하는 거였어요. 최초의 뱀파이어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뱀파이어가 누군가를 흡혈해서 누군가를 감염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염시키는 대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 사회가 어떻게 소수자를 백인의 범주로 흡수하고 동화시켜 왔는지 그 순서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뱀파이어가 흡혈해서 감염시키는 순서로 그렸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 미국이란 사회도 영국에서 시작해서 영국 애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카 넘어와서 그 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그 토종의 인디언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네들끼리 이러고 저러고 살면서 시작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흑인의 소울을 빨아먹는 존재로 결국은 등장을 시킨 거죠, 이 뱀파이어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로 쌍둥이 형제인 스택과 스모크를 등장시킵니다. 이 둘은 쌍둥이지만 서로 굉장히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요. 그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과정과 결과로 이 미국 사회에 흡수된, 이 백인 사회에 흡수된 이 갈라진 흑인 공동체에 대한 뼈아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던지는데, 이 스택과 스모크를 연기한 거는 마이클 B 조던이에요. 1인 2역을 했거든요. 근데 연기 잘합니다. 연기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미묘하게 다른 톤 덕분에 캐릭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영화의 메시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한 생각은 영화를 보는 중에는 하기 어렵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이 캐릭터들을 비교할 수 있어서, 영화를 다 보게 되면 여기서 저 둘은 왜 쌍둥이였지? 쟤 둘은 왜 달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면 이 안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고 매우 직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고 투명해요. 그런데 그런 이제 투명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정말 구태의연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연출과 편집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인 티가 역력하게 나요. 아름답고 섬세하거든요.
미국 흑인 문화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나 오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보는 내내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영화도 재밌었지만 그 영화의 이면을 생각하는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는 무조건 극장용입니다. 아이맥스든 돌비든 반드시 큰 화면과 제대로 된 사운드로 즐겨야 해요. 이 영화를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이 25분가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비가 종종 바뀌는데 아이맥스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화면을 이제 풍부하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만 어 나는 귀호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돌비도 좋죠. 전 시사회를 돌비로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돼요. 정말 가능하면 극장에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OTT 올라오면 보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아무리 잘 만들어진 OTT 영화를 본다고 해도 그리고 핸드폰부터 뭐 TV, 빔 프로젝트 같은 수많은 디바이스를 이용해 작품을 감상한다고 해도 어쨌든 극장에서만큼 그 영화라는 것의 최고조의 그 장점을 뽑아낼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제가 종종 가끔 얘기하잖아요. 종종 가끔? 어쨌든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 시너스 이 영화는 그것 또한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우리 영화는 극장에서 볼 단 한 편에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뱀파이어는 불멸을 상징하게 되는데 뱀파이어는 영생을 사니까 불멸을 상징하지만 인간들은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뭐 요즘은 수명 연장해가지고 무슨 100년 이상 산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뱀파이어에 비하면 굉장히 티끌 같은 한나절을 사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는 불멸이라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진정한 불멸이 될까요? 그 답은 영화 속에서 세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후에 이제 쿠키가 하나 마지막으로 나와요. 근데 그 쿠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 쿠키까지 보신다면 정말 그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42화 이렇게 멋진 영화 시너스 죄인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화 본 것 같아요. 어, 그 밖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영화 이야기, 하고 싶은 영화 이야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있는 OTT 영화나 드라마 등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이메일 sayloveyou, saylov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그리고 인스타 떠든삼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43화에서 만날게요. 안녕!